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미국에서 온 근육질 여군이 한국 남자들을 얕잡아 보며 나보다 약할 거야 라고 했던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지리산 깊은 산골에서 벌어진 생사를 가르는 그 순간,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자존심 강한 미군 여성이 서울 한복판에서 한국 남자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놀라운 반전은 무엇일까요?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이 채널은 엄청나게 성장할 채널이니 미리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27살 미군 병장, 이름은 레이첼이었습니다. 미네소타 출신인 그녀는 근육질 몸매에 철저한 자존심을 가진 여성이었어요. 한국에 주둔하게 된 첫날부터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남자들, 나보다 약할 거야. 체격도 작고 힘도 약해 보이는데 뭐가 대단하다는 거지. 동료들과 함께 지리산 등산을 나선 날 레이첼은 자신만만했습니다. 미군 훈련으로 단련된 체력이면 한국의 산 하나쯤 정복하는 건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등산로에서 마주친 광경은 그녀의 자존심의 첫 번째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예순이 넘어 보이는 한국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녀보다 훨씬 가뿐하게 산을 오르고 있었거든요. 저 사람들이 정말 예순 넘었다고. 레이첼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한국의 할머니 한 분이 그녀를 보며 웃으면서 말했어요. 젊은 친구, 산은 힘만으로 오르는 게 아니야. 마음과 경험이 더 중요하지. 하지만 레이첼은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오직 근력과 체력만이 전부였으니까요. 그날 밤 레이첼은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내가 진짜 한국을 정복해보겠어. 한국 남자들이 얼마나 약한지 직접 증명해주겠다고. 자존심에 불이 붙은 그녀는 더욱 오만해졌고 한국에 대한 편견도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어요. 진짜 한국의 힘이 무엇인지, 그리고 곧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말이죠. 며칠 뒤 레이첼은 혼자서 지리산 깊은 곳으로 등산을 떠났습니다. 동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라며 고집을 부렸거든요. 하지만 산의 날씨는 변덕스러웠습니다. 갑자기 몰아치기 시작한 폭우와 짙은 안개가 그녀를 둘러쌌어요. 이런, 길이 보이지 않네. 레이첼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GPS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주변은 온통 안개투성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발밑에서 스르르 하는 소리와 함께 뭔가가 스쳐 지나갔어요. 순간 다리에 찌릿한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아! 레이첼이 비명을 지르며 보니 살모사가 그녀의 다리를 물고 사라지고 있었어요. 이런 일이. 독사에 물린 상처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했고 머리가 어지러질해졌습니다. 평소 강인했던 그녀도 이번만큼은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의식이 흐려져 갔습니다. 도와줘요, 누구든지. 평생 남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 없던 레이첼이 처음으로 절망적인 외침을 내질렀어요. 그 순간 안개 속에서 한 남자의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괜찮습니까?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레이첼이 흐릿한 눈으로 올려다보니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독사에 물렸어요. 레이첼이 간신히 말하자 그 남자는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배낭에서 칼을 꺼냈어요. 잠깐 뭐 하는 거예요? 레이첼이 놀라자 남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살고 싶으면 버텨세요. 그리고는 그녀의 바지를 찢어 압박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레이첼은 이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얕잡아 봤던 한국 남자가 자신의 생명을 구하려 하고 있었거든요. 여기가 어디죠? 레이첼이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을 때 첫 번째로 본 것은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설명해 주었어요. 독사에 물려서 응급실로 실려오셨어요. 다행히 빠른 응급처치 덕분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때 저를 도와준 분은요? 레이첼이 물어보자 간호사가 보호자 서류를 보여주었어요. 거기에는 김민재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분이 계속 지켜보고 계셨어요. 보호자 서류도 대신 작성해 주시고요. 그날부터 민재는 매일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퇴근길에 들러서 미역국과 죽을 사다 주었어요. 한국에서는 몸이 약할 때 미역국을 먹는답니다라며 수줍게 웃는 그의 모습에 레이첼은 점점 마음이 움직였어요.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어느 날 레이첼이 물어보자 민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 건 당연한 일 아닌가요? 더구나 먼 나라에서 온 손님이라면 더욱 그렇죠. 레이첼은 민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국 남자에 대한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민재는 겉으로 보기에는 체격이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함과 배려심은 그 어떤 근력보다도 강했거든요. 병원 복도를 걸으며 민재와 대화를 나누는 레이첼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강인한 군인이 아닌 한 명의 여자로서 말이에요. 이상해, 왜 이 사람 앞에서는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지? 레이첼은 자신의 마음 변화를 감당하기 어려워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레이첼이 부대로 돌아왔을 때 동료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야, 레이첼. 한국 남자한테 구조받았다며? 어떻더라? 부대 식당에서 동료 여군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한국 남자들은 작고 약하다면서 내가 그랬잖아. 그런데 구해준 거야? 한 동료가 빈정대며 말하자 다른 이들도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그래도 고마우니까 한번 만나보자. 얼마나 작은지 궁금하다. 레이첼의 얼굴이 점점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평소라면 자신도 함께 웃었을 상황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민재가 자신에게 베풀었던 따뜻함과 배려를 생각하니 동료들의 말이 참을 수 없이 모욕적으로 들렸거든요. 그만해. 레이첼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너희들은 민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식당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평소 한국에 대해 가장 부정적이었던 레이첼이 갑자기 한국 남자를 옹호하고 나선 것이거든요. 야, 너 진짜 한국 남자한테 빠진 거야? 한 동료가 놀리듯 말하자 레이첼은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래, 빠졌어. 그래서 어쩌라고. 결국 주먹 다툼까지 벌어졌고 레이첼은 징계를 받게 되었어요. 그날 밤 민재에게 전화를 건 레이첼은 울먹이며 하루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재는 차분히 들어주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레이첼, 강한 건 내 몸이 아니라 내 마음이야. 편견에 맞서는 용기, 그게 진짜 강함이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레이첼은 민재가 외모와 달리 얼마나 깊고 강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동료들의 끈질긴 요구에 못 이겨 레이첼은 결국 민재를 부대 근처 술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자, 이분이 저를 구해준 민재예요라고 소개하자 동료들은 민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수군거렸어요. 생각보다 괜찮네. 그런데 좀 마른 것 같은데? 그럼 오늘 제대로 테스트해보자. 한 동료가 소주병을 들고 나왔습니다. 한국 남자들이 술 잘 마신다고 하는데 우리랑 겨뤄볼까? 민재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첫 번째 병이 비워지고 두 번째, 세 번째. 놀랍게도 미군들이 하나둘씩 탈락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말이 돼? 평소 주량. 자랑을 하던 동료들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채 비틀거리고 있는데 민재는 여전히 멀쩡했거든요. 그럼 이번엔 체력 테스트다. 다음 날 동료들은 민재를 부대 사격장으로 데려갔습니다. 한국 군대 다녀왔다며? 사격 실력 좀 보자. 하지만 결과는 또 한 번 충격이었어요. 민재의 명중률이 훈련받은 미군들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동료들이 당황해하자 민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는 707 특임대 출신입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물었어요. 707 특임대라면 한국 최고의 특수부대잖아요. 그럼 등산은? 한 동료가 물어보자 민재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산악훈련이 전문이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와 함께 지리산을 오르내렸고요. 레이첼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 남자가 실은 자신보다 훨씬 강하고 훈련된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동료들의 표정이 조롱에서 존경으로 바뀌는 것을 보며 레이첼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국 남자? 진짜 강자네라는 동료의 말에 그녀는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며칠 뒤 부대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한국 남자들에게 관심 없던 여군들까지도 레이첼에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레이첼, 민재 같은 남자 또 없어? 나도 소개해줘. 진짜 멋있더라. 특수부대 출신이라니. 레이첼은 이런 상황이 불편했지만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민재의 진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기뻤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커져갔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을 혹시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는 건 아닐까? 그날 밤 레이첼은 민재와 서울 시내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명동 거리를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레이첼은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요. 민재 씨, 저한테 잠깐만요. 민재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레이첼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뭐 하세요? 민재가 당황하자 레이첼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민재 씨,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저를 구해준 그날부터 제 마음은 당신 것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서양 여성이 한국 남자에게 프로포즈하는 장면은 정말 드문 일이었거든요. 민재 씨, 제가 당신을 선택해도 되겠습니까? 레이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확고했어요. 민재는 잠시 말을 잇고 레이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내밀어 그녀를 일으켜 세웠어요. 레이첼, 저야말로 당신 같은 멋진 여성을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두 사람이 포옹하는 순간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날의 프로포즈 장면은 한국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미군 여성이 한국 남성에게 프로포즈라는 제목으로 말이에요. 레이첼은 부끄러웠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결혼이 결정된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민재의 부모님을 뵙게 된 레이첼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 어른들이 외국인 며느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지만 민재의 어머니는 레이첼을 보자마자 따뜻하게 안아주셨어요. 멀리서 왔구나. 고생 많았지? 그리고는 직접 끓인 된장찌개와 김치를 내주시며 입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천천히 먹어봐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해하셨지만 레이첼이 서툰 한국어로 아버님, 민재를 정말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자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우리 아들을 부탁한다며 레이첼의 손을 꼭 잡아주셨죠. 반대로 레이첼의 부모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네소타에서 온 레이첼의 아버지는 처음엔 딸이 한국 남자와 결혼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워했어요. 하지만 민재를 직접 만나보고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딸을 구해준 분이군요. 레이첼 아버지가 민재에게 말하자 민재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구한 게 아니라 레이첼이 저를 구해주었습니다. 그녀의 용기와 진심이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거든요. 결혼식은 한국 전통 방식과 서양 방식을 모두 혼합해서 치렀습니다. 한복을 입고 전통 혼례를 올린 뒤 웨딩드레스로 갈아입고 서양식 결혼식도 진행했어요. 두 문화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죠. 결혼식장에서 레이첼의 동료들도 많이 왔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한국 남자를 얕잡아 보지 않았어요. 레이첼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네라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한미 동맹을 넘어선 진짜 한미 가족 동맹의 시작이었어요. 결혼 후 레이첼은 전역을 결심했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민재의 권유로 필라테스 강사 자격증을 따서 새로운 직업을 가지게 되었어요. 한국 여성들에게 건강한 운동을 가르치고 싶어요라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1년 뒤 레이첼은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한국식 산후조리원에서 조리를 받으며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라고 행복해했어요. 미역국과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레이첼은 한국 문화의 따뜻함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놀라운 일은 또 있었어요. 레이첼의 옛 동료들 중 몇 명이 전역 후 한국에 정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도 민재 같은 좋은 한국 남자 찾을 거야. 라며 한국어 공부까지 시작했어요. 레이첼과 민재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준 것이죠. 결혼 5주년 기념일, 민재는 레이첼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작은 목걸이였는데 펜던트에는 지리산 모양이 새겨져 있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잖아요 라며 목걸이를 걸어주는 민재를 보며 레이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재야, 그때 당신이 내 바지를 찢어서 응급처치 안 해줬으면 난 정말 죽었을 거야. 그리고 지금의 우리도 없었을 거고. 레이첼이 민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구했어. 당신은 내 생명을, 나는 당신의 외로움을 구했지. 그날 밤 두 사람은 지리산을 바라보며 이야기했습니다. 한때 오만했던 미군 여성과 묵묵했던 한국 남자가 만나 이룬 기적 같은 사랑.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 두 나라, 두 문화 간의 진정한 이해와 존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편견과 선입견으로 다른 문화를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진정한 강함이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임을 보여주죠. 레이첼과 민재의 사랑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도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증명해 주었습니다.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 내용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잊지 마세요.